여러분은 몇 세부터가 진짜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이 몇 세인지 서울시만 65세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라고 합니다. 법적 기준 65세보다 7.6세가 많은 나이네요. 그리고 국제연합유엔이 정한 청년 기준의 나이도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나이별 구간에 따르면 18세에서 65세를 청년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국어사전 속의 청년의 의미는 신체와 정신이 가장 왕성하게 발달하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이제는 100세 인생인 만큼 나이의 의미도 시대에 따라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72.6세는 노인이라고 명함도 못 내밀 만큼 올해 104세의 나이로 아직 청년 못지않게 왕성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최고령 수필가이자 철학가인 대한민국 장수 아이콘인 김영석 교수인데요. 그는 100년을 넘게 살다 보니 늙지 않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의 100세 인생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도 평안북도 운산군에서 6남매의 장남으로 출생하였습니다. 그의 지난 날을 살펴보면 고교 시절 시인 윤동주와 호영호제하는 사이였고 도산 안창호 열사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며 또한 김수환 추기경은 그의 대학교 1년 후배였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는 우리나라 현대사에 살아있는 증인인데요.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로서 1985년 정년퇴직하였고 정년 퇴임한 후에는 수필가로서 또한 철학가로서 현재까지도 강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누구보다 즐겁게 제3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04세이신데 어쩜 그리 건강하시지요? 원래 건강한 체질이신가요? 김 교수는 타고난 장수 체질이 아닙니다. 사실 그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소원이 내가 20살까지 사는 것이다 라고 했을 만큼 의사도 가족도 모두 그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죽음에 가까운 무의식 상태를 경험할 만큼 그는 굉장히 약한 체력을 타고났었습니다. 그도 자기가 이렇게 장수할 거라곤 상상을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건강이 너무 허약한 탓에 건강에 해로운 건 아예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현재까지도 술과 담배를 모두 안 한다고 해요. 장수인의 식습관이 궁금해요. 104세 김 교수는 어떤 식단으로 식사를 할까요? 하루 3끼를 모두 챙기되 음식량은 조금 적게 그리고 영양분은 골고루 섭취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40년째 유지하고 있는 그의 아침 식사는 꽤나 단초로운데요. 우유, 호박죽 반그릇, 반숙달걀 1개, 7, 8가지의 야채 조금, 찐감자 반쪽 또는 토스트를 아침 식사로 먹습니다. 다소 조촐해 보이지만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건강한 자연식 식단이네요. 그리고 식후엔 과일 조금과 아메리카노 반잔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 후 점심은 거의 밖에서 식사를 할 때가 많은데 단백질 섭취를 위해 되도록 생선이나 고기와 같은 메뉴를 선택하며 식사는 될 수 있는 한 오래 먹는 편이라고 합니다. 점심에 생선을 먹었다면 저녁은 육류를 먹는 식으로 영양가 있는 섭취를 하려고 노력하며 저녁 식사량은 점심보다 적게 먹습니다. 활동량이 적은 저녁은 건강을 위해 칼로리 섭취를 적게 합니다. 장수인의 하루 일과는 어떤가요? 많은 장수인들의 장수 비결을 살펴보면 규칙적인 생활을 꼽는데요. 이런 생활은 몸의 항상성을 높여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김 교수 또한 하루 일과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10분 정도 기도하면서 명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침 6시 30분이면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합니다. 아침 식사 후엔 집 근처 산에 등산을 다녀오고 책상에 앉아 책을 씁니다. 점심 무렵에는 30분 이내로 낮잠을 즐기고 이후 정해진 강연이나 방송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기를 씁니다. 잠은 항상 충분히 자야 한다고 생각해서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푹잠을 잡니다. 김 교수가 말하는 그의 장수 비법은 뭘까요? 1. 오래 사는 사람은 절대 무리를 하지 않는다. 그는 내일 모레 강연이 있다고 하면 미리 충분히 잠을 청하고 100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90에서 멈춥니다. 늘 여유를 둔다고 하는데요.
주위 100세 넘은 친구들이 몇 명 되는데 공통점이 모두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무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일을 할 때 집중해서 끝내고자 3, 4시간만 자고 일을 몰아쳐서 한다든지 무리해서 힘들게 고된 일을 하는 등의 습관은 중년 이후 몸의 밸런스를 깨고 무리를 주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년은 신체적으로 갑자기 약해지는 시기이기에 이 시기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순식간에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2. 운동이 생활이 되게 한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보다 생활 자체가 운동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생활이 운동이 되고 운동이 생활이 되면 운동한다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기 때문이지요. 김 교수는 90세 전까지는 꽤 거리가 되는 곳까지 꾸준히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만큼 많이 걷고 생활 속에서 움직이는 활동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가 사는 집이 2층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십 번 오르내려 그 자체가 운동이 된다고 하지요. 3. 하던 일을 멈추지 않는다. 그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강 비결은 바로 하던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건강의 척도는 바로 하고 있는 일의 양이라고 생각할 만큼 공부가 되었든 취미 생활이 되었든 사회봉사가 되었든 일을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 교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을 3단계로 나누었는데요. 1단계, 30세까지로 교육과 성장을 하는 단계. 2단계, 65세까지로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을 책임지는 단계. 3단계, 노년을 맞이하는 단계로 65세 이후에는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단계. 열매 없는 사과나무가 의미 없듯이 열매를 맺는 3단계의 인생이 가장 중요하며 그것이 인생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 살아보니 가장 일을 많이 하고 행복했던 건 60세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는 정년 퇴임한 65세부터 80세까지 일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정년 퇴임 이후 그가 저술한 도서가 10권이 넘으며 한 해에 진행하는 강연 횟수만 100건이 넘습니다. 4. 정신적인 건강. 그는 건강한 삶의 조건으로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 건강을 강조합니다. 건강을 말할 때 신체 건강만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뚜렷하게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정신 건강은 유지되는데 신체 건강은 못 따라옵니다. 정신 건강이 신체 건강이면 곧 죽음입니다. 육체는 누구나 다 똑같이 늙게 되는데 정신은 그걸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정신적인 내가 신체적으로 늙은 나를 업고 다닙니다. 계속해서 공부하거나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늙지 않으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90세가 되면 힘든 시기가 찾아오는데 가장 힘든 점이 바로 정신적인 고독이라고 합니다. 친구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니 대화 상대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정신적 고독을 사회와 국가에 대한 관심으로 돌려 덕분에 글도 쓰고 강연도 많이 하며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50에서 60대쯤 되니 기억력은 조금 떨어진 것 같지만 사고력은 더욱 강해졌기에 비록 신체 기능은 떨어지더라도 90세까지는 정신적으로 늙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맞이하기 위해 공부를 계속하고 일을 잃지 말고 사회에 관심을 둘 것을 조언합니다. 삶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것이다. 100년의 연륜과 경험에서 나온 그의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60대 이후 삶의 방향에 미약하게나마 긍정적인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